부모 중 한 명이 ADHD인 경우 자녀가 ADHD일 확률은 57%에 달하는데요. 이는 거의 자녀 2명 중 1명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아이에게서 ADHD 징후들이 보일 때 혹시 나 때문인가 하는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DHD는 절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ADHD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ADHD는 단순히 의지가 약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서 계획을 세우고 감정을 조절하며 충동을 억제하는 조종실과 같은 실행 기능이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 것뿐입니다. 이 조종실의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거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부모님께서 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는 막막함과 무력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어떻게 ADHD 자녀와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막막했던 부모님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들은 ADHD가 아닌 아이들에게도 효과적이지만 ADHD 성향을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는 특히나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방 좀 치워. 숙제 다 했니?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말이지만 아이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걸까요? ADHD, 아이의 뇌는 방을 치운다처럼 크고 막연한 목표를 잘게 쪼개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실행 기능이 약합니다. 특히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성숙이 또래보다 평균 2에서 3년 정도 늦기 때문에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지시를 한 번에 한 가지씩 짧고 구체적으로 바꿔주세요. 방 정리해가 아니라 침대 위에 있는 책들만 책꽂이에 꽂아줄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 대신 긍정적인 행동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도에서 뛰지 마 대신 복도에서는 우리 같이 조용히 걸어볼까 라고 말이죠. 아이의 뇌가 처리하기 쉬운 명확한 좌표를 찍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게임에 져서 혹은 아주 사소한 일에 세상을 잃은 것처럼 화를 내거나 좌절하는 아이. 부모님은 당황스럽고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기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이것 역시 감정을 조절하는 실행 기능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특히 ADHD 성향의 아이들은 비판이나 거절에 대해 신체적 고통에 가까운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느끼는 거절 민감성 불쾌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분노는 고집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고통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지적하기 전에 감정부터 읽어주고 이름 붙여주세요. 게임에서 져서 정말 화가 났구나 하고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주어로 비난하기보다 나를 주어로 감정을 전달하는 나 전달법을 사용해 보세요. 너는 왜 맨날 약속을 어겨? 가 아니라 네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들어와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나는 정말 걱정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전략은 아이가 감정에 휩싸여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화 중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멍하니 있거나 숙제를 하다가도 어느새 공상에 빠져 있는 아이.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다그쳐 보지만 아이의 멍 때림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우리 뇌에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과제에 집중할 땐 이 스위치가 꺼져야 하는데 ADHD 아이의 뇌에서는 이 스위치가 잘 꺼지지 않습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마치 자석처럼 뇌가 자꾸 멍한 상태로 끌려 들어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지시를 할 때는 먼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이름을 불러 주의를 확보한 뒤 아이가 잘 이해했는지 엄마가 방금 뭐라고 했지? 라고 친절하게 확인해 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제에 집중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포기하지 않고 10분이나 앉아서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와 같이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죠. 이런 칭찬은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고 긍정적인 행동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물을 쏟거나 무언가 잘못했을 때 야단을 쳐도 비슷한 실수는 반복되고 아이는 주눅만 듭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ADHD 아이들은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순간을 모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처벌은 아이에게 반감만 줄 뿐 행동 개선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 대신 책임감을 가르쳐 주세요. 아이의 행동에 책임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물을 쏟았다면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라고 화를 내는 대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 같이 걸레 가져와서 닦아볼까? 라고 말하며 뒷수습하는 방법을 함께 해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실수를 만회하는 법을 배우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아이와의 소통 열쇠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지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긍정적으로. 둘째, 행동보다 감정을 먼저 읽어주기. 셋째, 주의를 확보 후 반복 확인하고 과정을 칭찬하기. 넷째, 처벌 대신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돕기. ADHD 아이를 키우는 것은 때로 지치고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아이의 행동은 부모를 힘들게 하려는 의도적인 반항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모의 꾸준한 노력과 이해, 그리고 아이의 뇌에 맞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DHD를 병이 아닌 신경 다양성의 관점에서, 즉 인간 뇌의 기능의 자연스러운 차이로 보기도 합니다. 그 차이 속에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즉각적인 실행력, 뛰어난 창의력과 놀라운 몰입도와 같은 위대한 강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강점을 발견하고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치료이자 가장 위대한 선물일 것입니다. 과학적인 소통법 하나가 아이와의 관계를 그리고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길에 저희 자녀 습관 연구소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 길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